마름모꼴로 안으로 모이는 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선을 맞춰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애들이 콘트라스트가 가장 세요.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뭔가를 그릴 때는 단차를 좀 둡니다. 한 5단계, 적게는 3단계, 또 많게는 5단계 정도 단차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연호입니다. 오늘은 핫한 게임이죠. 팔월드. 팔월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팔월드 일러스트가 한 3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팔들끼리 이렇게 대립하는 듯한 느낌은 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까 해요. 위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가로형 이미지하고 세로형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이 세로형 이미지는 가로형 이미지에서 이 부분을 그냥 크롭해서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이 하단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크롭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좀 다릅니다. 구성물이 크롭을 잠깐 해줄게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무 크기도 다르고요. 요 객체도 위치가 다르죠. 가운데 있는 녹색의 팔도 없고 남자들 캐릭터도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전시켜서 이쪽에다 위치시키고, 얘도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레이저 쏘는 것 같은 애 걔도 여기다 위치시키고, 얘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반전시켰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여자애랑 팔 이렇게 반전시켜가지고 옮겨놨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크롭해서 땄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롭해서 쓴 게 아니라 뭐 각각의 객체들을 조금씩 위치 변경해가지고 다르게 구성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티밸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 있잖아요. 로고죠. 로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밝은 흰색이니까. 거기다가 아웃블러우로 검은색으로 줘놨어요. 화면과 동떨어져가지고 입체감 있게 툭 튀어나옵니다. 개발사 이름도 튀어나오고, 다른 로고들도 지금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앞쪽에 튀어나와 있고, 이 뒤쪽에 이제 이미지하고는 이 로고가 따로 노는 느낌을 줘서 로고 이미지 자체가 튀어나와서 동떨어지게 느껴지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팔들 같은 경우에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감들이 많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실루엣들이 명확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색감을 좀 맞춰가지고 실루엣이 잘 그려지는 애들끼리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색상들끼리 겹쳐가지고 서 있으면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해당 실루엣이 튀어 보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팔들이 각각 다 인지되도록 흐름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흐름선이 마름모꼴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배경에 있는 바위덩어리 공중에 떠 있는 거, 여기 끝부분하고 여기에 끝부분, 이 몬스터의 눈알, 뭐 눈알, 머리 끝, 꼬리 끝, 꼬리 끝단, 팔에 이마 부분에 뭐 있는 거 있죠, 노란 거, 그리고 눈동, 타라 끝, 빛 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흐름선이라는 거는 무조건 일자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어긋나게끔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도 표시를 해보면 여기 바위 끝단, 여기 건물의 끝, 바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바위에 여기 밑에 그림자 부분, 그리고 이 펠의 뿔 끝부분, 그리고 이 펠의 귀 끝부분, 이 펠의 눈, 라인 쪽, 팔 쪽 또 연결해보면 또 일자로 보이죠. 뭐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마름모꼴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은 삼각형이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심지어 뒷 배경에 있는 하늘의 색감도 둥그스름한 느낌으로 이쪽이 좀 밝으면서 이쪽은 가면서 짙어지죠. 그래서 그런 흐름선의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선들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덩어리감 있게 큼직큼직하게 그냥 보여드리고만 있는 건데, 구름의 이런 라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꼬리 끝까지 해서 무조건 일직선은 아니어도 되니까 그 흐름선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흐름선의 느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마름모꼴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름모꼴로 안으로 모이는 듯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흐름선의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로 모이죠. 가운데에 1소점 하나 있는 거에서 방사형이라고 보기 좀 힘든데, 아무튼 이 소점이 중심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시선이 모이는 건데, 가운데 뭐가 있죠? 로고가 있죠. 로고에 시선이 포커싱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구성 자체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고, 사실상 가운데에 뭔가 뭐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또 해놨고,
크게 보면은 마름모꼴 형태라고도 했지만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그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흐름선 자체는 한 타입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여러 타입을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마름모꼴도 있을 수 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가 되는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가운데로 밀집시키기 위한 형태의 뭔가만 흐름선을 맞춰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선 자체가 이걸 그대로 크롭을 한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 되면서 겹쳐가지고 뎁스가 있잖아요. 앞쪽에 튀어나온 있는 애, 중간에 있는 애, 요 끄트머리 있는 애, 맨 끝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뎁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돼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쪽으로 뭔가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미지를 보면. 그래서 뭐 크롭을 했는데 수정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자체를 이렇게 쓰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두 타입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원본은 이건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타입으로 나눠서 또 홍보용 이미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로형하고 요 세로형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이 이미지를 좀 잘 보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선들이 섞여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 캐릭터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밝죠. 요 팔이 눈에 확 띕니다. 얘한테 1차적으로 시선이 포커싱이 되고 나서 흐름이 이렇게 얘가 뭔가를 이쪽으로 쏘고 있으니까 눈빛도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 눈빛에서부터 해가지고 배경에 잘 안 보이는 애가 뭐 레이저를 쏘고 있잖아요. 이 눈빛이랑 레이저랑 이렇게 묘하게 맞아요. 거의 일직선으로 딱 맞죠?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좀 덜 느껴졌을 거야. 왜냐면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눈빛만으로 흐름선의 느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넣어놓으신 거다. 이게 있고 거 차이가 꽤 클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식의 오른쪽에서 왼쪽 상단으로 향하는 흐름선에 맞춰서 모든 객체들이 배치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대충 긋고 있는데 어느 정도 흐름선의 엣지의 왁구들이 좀 맞죠? 날개 끝단하고 건물 끝하고 사람 머리 그리고 이 사람 머리 이 팔의 귀 끝단 이런 데가 위치가 어느 정도 얼추 맞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작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볼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하나로 요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선의 연장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팔하고 여기 중간에 가는 애 눈끝하고 이 산맥 끝자락하고 이런 데가 또 맞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구름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선에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매번 하는 얘기지만 모든 객체들이 큰 흐름선의 덩어리에 맞춰서 배치가 잘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실 때는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전달력 있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물들이기 때문에 흐름선을 항상 맞춰주는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이런 큰 흐름선이 있고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흐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적으로 또 흐름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둥그스름한 느낌이 드시죠? 구름들이 둥그스름하게 해가지고 흐름선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팔에 날개도 그런 흐름선에 맞춰서 돼 있죠. 얘네들이 위치가 절묘하게 다 맞춰서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 하단부도 보면은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 팔에 여기 코끼리 같은 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맨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죠? 제가 그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꺾이는 흐름 이외에 이런 것들 이외에 또 있습니다. 위쪽으로 뻗는 흐름선이 또 있어요. 상단으로 이렇게 꽂히는 흐름선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단으로 꽂히는 흐름선에서도 객체들이 어느 정도는 위치들이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럴싸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치들이 다 맞죠? 이런 큰 흐름선에 맞춰가지고 그 객체들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팔들은 사실상 들러리라서 눈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쪽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눈에 좀 덜 들어오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시선이 복잡하게 분산이 되니까 여기도 흐름선을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면 이제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이 보이죠. 이런 흐름선이 보이는데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다라고는 인지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색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팔들의 색상이 계열색으로 좀 돼 있어요. 얘만 빼고요. 얘만 빼고 심지어 여기 캐릭터 같은 경우도 계열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계열색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보시면 한 덩어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덩어리로 느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선이 조금 더 덜하죠. 약하죠. 이쪽보다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들어오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본 이미지 같은데 이렇게 뜯어 붙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흐름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끔 이런 거 보면은 위치가 딱 맞죠? 보시면은 딱 맞죠? 그리고 아까 뭐 재밌게 한 거 요거 얘 눈 쪽에다가 레이저 쏘드네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큰 흐름선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꽂히는 흐름선이 또 있어요. 이런 식의 흐름선 이런 거. 뭐 3차적으로는 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선이 있겠죠? 이게 사실상 왜 보이냐면은 이 배경 개체 때문에 그래요. 배경 개체가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위쪽으로 뻗는 이 흐름선은 아마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까지도 이렇게 이제 구성에 맞춰가지고 있죠. 항상 이제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중심선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위를 본다 그러면 시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꽂히는 거거든요. 소실점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소실점으로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항상 제가 서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끔 가다가 잘 모르셔가지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여기다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하죠? 이런 그림은 잘못 그린 거예요.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공간이 확장이 돼야 어색하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다가 가운데를 해놓은 거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가 가운데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가 서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여기죠. 여기. 원래 저쪽 이미지로 이제 본다고 하면 이쪽 어딘가에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왜냐? 화면이 이렇게 크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실 때 그런 거 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림에서 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거다. 뭐 세로형 이미지도 그렇고 가로형 이미지도 항상 제가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에서 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밑을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점이 찍혀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하고 좀 밝은 색감들 위주로 이렇게 형광빛은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색감이 쨍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색감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팔들은 일단은 이 이미지에서는 눈에 띄게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배경보다는 더 튀게 체감 있게 앞쪽에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눈을 개슴츠레게 뜨고 보시면 아마 하나를 하나 빼고 이 배경 전체적으로 객체들은 하나의 한 덩어리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일단은 맨 먼저 근경에 있는 에셋을 자연물 같은 걸 보통 많이 배치를 해요. 그런 애들은 좀 시꺼멓게 처리를 합니다. 앞쪽에 있는 애들이 콘트라스트가 가장 세요. 시꺼멓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피사체를 중간에다가 놓고요. 보통은 피사체를 여기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사체가 서 있는 공간을 그리게 되죠. 피사체가 서 있는 공간을 이렇게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됐죠. 벌써 4단계로 뒷 배경 이미지를 그려요. 뒷 배경 이미지를 뭐 이렇게 그리고 그 5단계가 보통은 하늘입니다. 번호로 매기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밝기 밸류를 다르게 합니다. 1단계가 가장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세고,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순으로 해서 점점 밝기랑 그림자 짙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공기원근법이라 그래가지고 폭우 가지고 공기의 이제 깊이감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기법을 이미지나 또 영상이나 기타 등등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좀 한번 보면 이 제목 로고를 먼저 이제 한번 보여주고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죠. 마른 목골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른 목골을 그리고 있는 형태의 이제 샷이다. 이건 이제 영상이라 가지고 구성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마른 목골 형태로 해서 이 로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재생을 딱 시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오죠. 마른 목골. 이 마른 목골이 계속 유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하고 겹쳐서 샷을 바로 믹싱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거겠죠. 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요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